호랑이라는 단어가 이는 이제 전미사,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한 건데, 우리 뭐 똑순이 이런 식으로, 똑순이 뭐 멍청이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떠한 그 동사에다가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명사화 만드는 그 단어고, 호랑은 호랑이 호자에다가 이리랑자를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호랑이가 이리처럼 약간 좀 작은 느낌이 있어서 호랑이라고 우리는 그걸 붙이는 거야.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막내 오빠입니다. 자, 여러분, 그 기사 봤니? 올해가 그 2021년인데 방탄소년단의 원년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그 특사, 약간 명예대사로 임명돼서 유엔 9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그 연설을 한 것도 모자라서 그 전 세계에 유튜브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 이 정도면은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위인들과 맞먹는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케이팝의 영향이 이렇게까지 뻗쳐나가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 중심이 서 있는 방탄소년단. 참 그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고 올해가 정말 방탄소년단의 원년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런 그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방탄소년단은 이제 BTS로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자로 쓰면은 방탄소년단은 이 얘기야. 자, 어차피 이제 한자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한자 한자 전부 다 나중에 해석이나 이런 어떤 원리 같은 거는 알려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소년은 이제 그 이제 다 알지. 소년이고 이건 다는 단체야. 그러니까 어떤 소년들이 만든 단체라는 뜻이잖아. 근데 이제 방탄이라고 해가지고 군대 용어를 쓴 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방탄이라고 해서 이건 탄할 때 있지. 우리 총알을 탄이라고 하는데 탄을 방어하는 소년의 단체다. 이 의미인 거야. 그래서 원래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그 그룹의 이름을 만들 때 그 사장님이 생각을 했던 게 그 이 방탄소년단을 지지하는 팬들의 어떠한 그 역경과 어려움을 이 소년단이 다 막아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걸 줬대. 근데 내가 이걸 굉장히 재밌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어떤 굉장한 그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다 보니까 일본에서 방탄소년단의 짝퉁 그 가수가 나왔다는 거야. 굉장히 엄청난 혁신적이라, 난 이것조차도 정말 방탄소년단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일본 거를 특히나 문화 면에서는 더 심하거든, 사실. 그래서 그 우리가 옛날에 일본 거를 베껴가지고 우리 거를 만들었다면은, 정말 옛날에 이거는 사실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태권브이 같은 것도 뭐 우리만의 독창적인 어떤 만화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일본의 어떤 그런 거를 베낀 거거든. 그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아는 사람은 알 텐데, 그런 거를 베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한 거라면은 이제 일본이 우리를 베껴가지고 모방해서 가수를 만드는 시대가 된 거야. 문화를 만드는 시대가 돼서 방탄소년단이라고 안 하고 거기서는 이제 원래 정식 명칭은 Ballistic Boys from Exile이라고 해가지고, 뭐 한번 검색창에 치면은 나올 것 같은데, Ballistic Boys from Exile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익사일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단체가 있어. 그룹인데, 가수 그룹인데, 일본의 특징은 굉장히, 일본 연예계의 특징은 한 단체의 그룹명이 정해지면은 그 나이가 들면은 그 그룹의 멤버들을 교체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이건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거 얘기도 한번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 일본 문화가 굉장히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옛날 거를 계속 고집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현대 거를 계속 접목접목 해가지고 옛날 게 현대까지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게, 그래서 천황의 그 일본이 왕국이잖아. 그래서 이제
천왕이라는 것도 사실 옛날에 있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폐기가 됐었어야 되는 제도인데 아직까지도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 일본이. 그래서 이제 익사일이라는 그룹에서 하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거지. 소녀시대 S라고 하나? 뭐 그렇게 약간 멤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특정하게 만드는 그런 그룹처럼 볼리스틱 보이즈 프롬 엑사일이라고 해서 이제 정식 명칭은 영어로 썼는데 사실 이게 탄도 소년단이라고 한 거야. 탄도. 굉장히 재밌는 에, 아, 이렇게 탄도소년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같은 거 많이 쓰잖아. 그거를 따가지고 짝퉁으로 그거를 했다는 거야.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너무 모방을 했다는 게 대놓고 모방을 했으니까 비판이 엄청 났었대. 2019년도에 결성을 했는데 그 결성된 단체가 굉장한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방탄소년단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거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고, 오늘 배울 단어는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앞에서 잠깐 이제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런 올해 워낙에 대단한 2021년에 대단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원년, 방탄소년단의 원년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또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한자를 오늘은 알려줄게. 그래서 오늘 배울 한자는, 자, 이 한자, 이제 슬슬 우리가 배워가는 한자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게 느껴질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제 맨 처음에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을 때 사실 어려운 한자도 있었고 쉬운 한자도 있었고 그랬는데 한자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집대성 해가지고 한번 특강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는 이제 생긴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점점 아마 이제 한자가 외우기 어려운 단어들로 이제 모집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이 강의에 적합한 한자인 거지, 결국에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뭐니? 이렇게 어려운 한자도 이 강의만 한 번만 듣고 그냥 바로 익힐 수 있게 하는 게 나의 목표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전달해주고 싶어 하는 목표거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익히려면은 점점 더 내가 뭐라고 그랬지?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그다음에 항상 자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다음 강의 듣기 전에 한 번 더 들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 부를 단어는 부를 호자야. 그래가지고 이 한자 같은 경우에는 한자 배면은 내가 아까 전에 연호라고 했잖아. 그게 이제 이 한자를 쓰는 거야. 2021년 그 연자에 불을 호자를 써가지고 어떠한 연으로 부르겠다. 그게 의미거든. 그래서 불을 호자고 일본 발음으로는 고라고 하고, 그럼 중국 발음으로는 하오라고 해. 그래서 이제 한자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유출을 하면 굉장히 쉬워. 일본 발음 같은 경우에는 히읗 발음을 낼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뭐 일본어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하히후회호라는 그게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히읗이라고 하는 그 목 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거든. 아마 이거 발음을 해보면 알 거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발음은 중국 발음이나 우리나라 발음을 해보면 알겠지만 목구멍에서부터 발음이 나와. 그래서 호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일본 발음은 기본적으로 이런 발음을 따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 편의상 키읔 발음으로 아마 낸 것 같아. 내가 말했지 그때 키읔 기역은 우리가 공유하지만 중국은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이 발음이 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고를 한 것 같고, 우리는 충분히 이 발음에 대해서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호라고 하고, 중국 발음은 굉장히 유사하지 하오 발음만 내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음과 중국 발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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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호 하오 하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고, 이 발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단어를 기초 한자에서 배우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건 호랑이 호자입니다. 호랑이. 호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호자에다가 자, 요걸 지우고 알려줄게. 호랑이라는 단어가 이는 이제 전미사,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한 건데 우리 뭐 똑순이 이런 식으로 똑순이 뭐 멍청이 이런 식으로 할 때 어떠한 그 동사에다가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명사화 만드는 그 단어고 호랑은 호랑이 호자에다가 이리랑자를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호랑이가 이리처럼 약간 좀 작은 느낌이 있어서 호랑이라고 우리는 그걸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 호자는 그냥 우리 나무 목자, 물숫자 이런 거 용용자 할 때처럼 그냥 그 한자의 어떤 형상을 그냥 추상화 시켜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한자가 그냥 딱 봐도 호랑이 같아.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게 굉장히 그리기가 어려운데 어, 이게 옛날 갑골 문자에서 호랑이를 나타냈던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호랑이스럽지 않니? 발에다가 꼬리 달리고 큰 머리, 머리 큰 거, 그 다음에 여기 줄무늬. 호랑이의 특징이지. 호랑이의 그 줄무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는데 내가 한자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지? 항상 어려운 단어는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점점 이게 평준화되면서 평민화되면서 그 쉽게 바뀌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략화된 거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 됐다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붓으로 그리기 편하게 어떤 머리만 강조하고, 꼬리 강조하고, 다리는 이렇게 양쪽으로 펼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제 한나라 때 이제 결국에는 한자가 정착이 되는데 그 정체차가 돼가지고 딱 통일이 되는데 그렇게 바뀐 게 이런 식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살짝 외워주긴 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게 그왜 호랑인지 이해는 딱 하기 힘들잖아. 얼추 유추를 해보면은 이건 이제 꼬리를 나타내는 거지, 꼬리. 그리고 이 칠 같은 경우에는 칠칠자지. 그래서 이제 그 얼룩무늬를 나타내고 이거 전체가 맹수에 대한 그 어떤 위용을 나타냈다고 보면 되는데 나중에 이걸 잘 외우면은 써먹기 쉬운 게 이 여기 가운데를 빼고 이게 호랑이 호자랑 관련돼 있다라는 걸 암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노획 뭐 약간 그런 데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민족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노획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재물을 약탈하다 이럴 때 이제 이런 한자 이런 글자를 많이 쓰거든. 이게 호랑이의 용맹함을 나타내서 옛날 오랑캐들이 굉장히 말에서 능수능란하게 중국 사람들을 유린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자를 써가지고 그들의 뭐 행동 같은 거를 표현할 때 노획하다, 어떠한 재물을 약탈하다 이런 거 할 때 이런 걸 쓰니까 이런 걸 한자를 외워두면 좋을 것 같고 그 앞에 자에 이제 현대 중국어에서 간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다 보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호랑이 호자를 아예 빼고 요거만 붙여버려. 그래서 요거 하나가 그냥 부를 호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요 네모는 한자에서 뭐라고 그랬지? 이 네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입구 앞에 서 있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한자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었을 때 앞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앞에는 입구자를 형상화한 거고 거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입구자처럼 생긴 거는 이거라고 그랬지 이거. 그래서 이제 은나라 때 점을 볼 때 쓰는 잭이라고 말을 했잖아. 그래서 이 밑에 거는 그 갑골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추상화 정말 추상화적인 거를 그린 건데 이렇게 휘어지는 거를 선택해가지고 그 불을 부르다 할 때 이 휘어지는 거를 그 숨을 내쉬다 부르다 이런 거를 형상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자 중에서 여러분한테 알려준 것 중에 기억날 텐데 그 어떠한 그 아까 전에 호랑이처럼 그런 어떤 호랑이를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한 거 말고는
이건 진짜 호랑이를 정말 형상화한 거잖아. 근데 이런 거 말고 추상적인 거를 이렇게 형상화할 때, 그 가령 바람, 번개, 아니면 날다 이런 거 형상화할 때 우리는 번개 전자를 했었지 그때. 비유자 해가지고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형상화 이런 걸로 이렇게 형상화를 한 거라잖아. 번개의 형상을. 그래서 이제 바람 풍자 같은 경우에도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이런 걸 해서 어떤 형상화를 하고 싶으니까 앞에 안에 벌레 충자를 넣어서 벌레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형상으로 바람 풍자를 한 것처럼 이런 어떤 부드러움을 강조해가지고 바람을 이렇게 형상화한 것처럼 날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난다는 것도 아까 전에 바람처럼 부드럽게 이중 바람이 떠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바람으로 형해서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날비자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깃털이 나붙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오를 승자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상화되어 적인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형상화한 것처럼 앞에 이것도 제기를 앞에 놔두고 내가 한자는 거의 다 인상적인 거를 형상화해가지고 글자를 만든다고 했잖아. 은나라 사람들한테 인상적인 거는 점을 볼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기를 놔두고 앞에서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거야. 부르다, 부르다. 숨을 내쉬고 부르다. 제기를 놔두고 뭘 부르겠니? 신을 부르는 거지, 신을.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걸 하는데 그 부르는 정도가 호랑이 어흥 하는 그 외침처럼 크게 부를 때 불을 호자라.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점을 칠 때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는 이렇게 바람처럼 이렇게 숨을 내쉬는 모양을 하긴 하는데 그 내쉬는 정도가 호랑이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불을 호자가 크게 불을 호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호명하다. 불을 호자 이름 명자. 우리 호명하다 할 때 그때도 이름을 중얼중얼하면서 부르진 않잖아. 누구누구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몇 번, 뭐 101번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크게 부를 때 이 불을 호자를 쓰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숨을 내쉬는 정도가 호랑이 같이 외침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호자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한자는 여기서 이렇게 불을 호자로 마련을 해봤고 좀 더 이 관련해가지고 내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더 말을 해보면은 아까 전에 연호라는 것처럼 연호도 큰 일년에 대한 어떠한 지칭을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연호라고 하는 거야. 크게 부를 호자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의 연호는 현재 이 연호를 쓰지. 서기 2021년 이런 식으로. 2021년. 그래서 이제 서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서쪽에서 온 기점이 2021년이다라고 해서 아마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2021년은 서양에서 온 그 연호 방식인데 서양에서는 어떤 연호 방식을 쓰냐면은 서양의 유럽은 공통적으로 기독교 문명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창시한 예수의 탄생 기점을 해가지고 탄생한 기점으로부터 2021년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게 공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한테도 넘어오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부를까 하다가 서쪽에서 온 기점이다 2021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중국은 우리처럼 똑같이 2021년이란 연호를 쓰는데 대신 서쪽에서 온 기념이다 기원이다 2021년이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공원 2021년이라고 써.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공통적인 공식 이제 그 얘기지. 공통적으로 이게 으뜸 원자거든. 그래서 이제 항상 첫째를 나타낼 때 이 원자를 써. 으뜸 원자를 써서 공적으로 그러니까 전 지구에서 공적으로 으뜸되는 게 그 기원인데 석인데 그게 바로 2021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원 2021년 이런 식으로 쓰게 돼.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우리 중국 대륙을 말하는 거야. 중국 대륙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얘기를 쓰는데 연호를 쓰는데
우리는 이제 서기 몇 년이라고 쓰고 중국은 공적인 연호다, 으뜸이다, 기준이다 라고 해서 공식적인 으뜸이다, 기준이다 라고 해가지고 공원. 그래서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공은 발음하기가 쉬워서 똑같아. 유안, 유안이라고 하거든. 원 이렇게 모음이 겹쳐지는 발음은 우리나라 말고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을 풀면은 이렇게 된다고. 유안이라고 해서 꽁유안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 그래서 이제二零二一年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번 요거 숫자 말하는 법은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한번 기회 있으면은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이제 서기, 공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주변에 우리랑 같은 문화권을 가진 중에서 다른 연어를 쓰는 나라는 북한. 북한은 이제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연어를 써가지고 주체라는 말을 써.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어서 검색창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주체 몇 년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그래서 이제 주체 사상이 생긴 연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체 몇 년 이런 식으로 쓰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건국 몇 년이라고 쓸 거야. 건국. 나라를 지었다. 그래서 이제 중화민국이 건국된 해를 기점으로 해서 건국 몇 년 이런 식으로 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왕국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그 연호가 어떻게 역사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줄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은 영화라고 하는 레이와 레이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영화지. 영화 2년인가 될 거야. 왜냐면은 바뀐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는 이제 보통 이게 중국 역사 명나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그 일제 일칭 원칙이 있어. 그래가지고 연호가 너무 많아지면은 복잡해지니까 하나의 황제가 등극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연호만 쓴다라는 원칙이 명나라 때부터 세워지거든. 그런 제도를 일본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영화 몇 년 이런 식으로 지금은 쓰고 있지. 옛날에는 이제 평성이라고 해가지고 헤이세이라고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시대가 끝나고 그 일본에서는 이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호를 배우면 될 것 같고 오늘 이거 연호나 우리 방탄소년단의 원년을 선포하는 올해를 생각하면서 부를 호자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how 해서 점 볼 때 그 이렇게 점 볼 때 말하는 게 호랑이처럼 크게 말한다 라는 뜻이 이제 이렇게 부를 호자로 돼서 how라고 이제 알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간단하지 오늘 알려줄 거는 전치사 들어가는 그거밖에 없는데 자 봐봐 이게 첸통이라고 해서 점통 점 칠 때 쓰는 통을 말하잖아 거기에서 점통 회성 루 후샤오 유엔티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사자성어야 하나 알아두면 돼 호랑이 호자에다 그 소리 소자 소리 시끄럽게 내는 소리고 이게 원숭이 할 때 그 원자고 이건 울 제자야. 그래서 호랑이가 시끄럽게 울고 원숭이가 울어댄다라고 해가지고 그 짐승들이 산속에서 울어대는 그 모습 그거를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후샤오 유엔티라고 해서 자 종 어디에서부터 점통에서부터 출라이 날출자에 올레자 방향보호라고 했지. 그냥 그대로 중국어는 뭐라고 그랬어? 중국어 문법은 순서야 순서 어순이거든. 그냥 그대로 해석해봐. 나가와서 온다. 나가서 내 쪽으로 오는. 점통에서 나와서 내 쪽으로 오는. 범위 설정했지. 범위 설정하고 어디에서라는 범위 설정하고 그 범위의 설정의 목표 지점 점통에서 나와서 내 쪽으로 오는 회성 도래자에다 목소리 성자 해가지고 메아리라고 생각하면 돼.
메아리는 같을 여, 마치 무엇과 같다. 여, 울어대는, 산속에서 울어대는 그 짐승들의 소리처럼 똑같다. 그래서 어순순서대로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 이 문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범위 설정하고 목표 지점 정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그 동작에 있어서는 순서대로 가는 거지. 나가서 내 쪽으로 오는, 내가서 내 쪽으로 오는 메아리는 무엇과 같다. 편지를 쓴다. 편지를 누구한테 쓴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편지를 어디에게 쓴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지. 내가 주어가 누구한테 쓴다. 쓰는 행위를 하고 그래서 독착 지점이 나오는 거니까 내가 무엇과 같다라는 게 내 뇌 속에서 인지가 된 상태에서 결과가 도출되는 이런 식으로 중국어 문법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 한번 사자성어를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사자성어는 이겁니다. 이제 날출자에 이제 이거는 허사야. 어조사라고 하는데 어조사어 장소할 때 소자 그 다음에 헤아릴 요자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 밖에 예상 밖에 생각지도 않게 무엇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 쓰는 단어인 거야. 그래서 이제 날출자에 어조사 어자에 장소할 때 그 소자에다가 헤아릴 요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헤아리는 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헤아리는 바에서, 이건 에서라는 허사거든? 헤아리는 바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내가 헤아리는 바에서 나와버렸다. 예상 밖이다. 내가 헤아렸던 것보다 밖에 있었다. 나와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예상 밖에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할 때 추후소랴라고 하거든. 출호소료 한국 발음으로는 출호소료라고 하는데 중국 발음으로는 추후소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예상 밖에 뭘 했다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그 다음 강의 듣기 전에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이쪽에 보여? 그래서 요거 갑골중국어라고 하는 이걸 눌러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고 댓글로도 여러분들과 굉장히 많이 소통하고 싶은데 한번 댓글로도 여러분들 방탄소년단 원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렇게 남겨주면은 같이 소통하면서 좀 더 유익한 강의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모두들 안녕.